마이크로바이옴과 분변 이식 1편입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에서 땅 따먹기까지 하는 최첨단 과학에서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미생물인데요. 38억 년 전에 있던 미생물을 20만 년 전밖에 안 된 지구가 발견했다고 하니 누가 누구를 발견했는지 미생물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을 것 같네요. 길이 즐기게 오래 사신 미생물, 이 미생물이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데요. 하늘 끝에서 바다 끝까지 있고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미생물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뜨거운 열천에도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토록 질긴 미생물, 파워레인저보다도 터미네이터보다도 강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수가 30조라고 하면 미생물 수는 38조라고 하니 내가 미생물인지 미생물이 나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죄송합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0.1mm 이하의 생태계, 이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생태계의 군집,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우리의 몸은 장기와 마이크로바이옴이 함께할 때 진정한 완전체 인간이 된다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인간이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키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하여서 제2의 게놈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아지가 아니고요. 이렇듯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져서 오는 병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자폐증, 알츠하이머, 고혈압, 천식, 알레르기,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 과체중, 자가 면역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암에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인데요.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한다면 이 병은 정복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제1게놈인 유전자 지도가 해결하지 못한 질병의 키를 제2게놈인 마이크로바이옴이 해결함을 알고 전 세계와 유명인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문과 책을 발표하며 가뜩이나 마이크로에 관심이 많은 우리 빌 게이츠 형님께서 우리 장기 속의 마이크로메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미래 인류에게 3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주도하여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요. 버락 부자만 투자할 수 있는 2,50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곳은 장이라고 합니다. 무려 95%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겠네요. 여기 장이 인체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분이 계셨는데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던 윌리엄 아버스노스 레인경의 저서를 보면 관절염을 앓고 있던 소년이 장수술 후 관절염이 사라졌다는 기록과 갑상선 문제가 있던 여성을 장수술을 했더니 갑상선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건을 통해서 장의 어떤 다른 기관과 병리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이 만드는 네트워크, 장내 미생물, 이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2006년 네이처 논문에 장내 미생물과 비만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상쥐보다 비만쥐의 장에서 퍼미큐스균, 우리나라 말로 비만균이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파킨슨, 우울증, 치매에도 장내 미생물의 영향이 크다고 밝혀져 전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장이 뇌를 컨트롤한다는 사실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도 장에서 90%가 분비된다고 하니 우리의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장성 미생물에 있는 거였네요. 미생물에게 조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좀 놀랍긴 합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조정을 당할까요? 계속해서 이 이론에 무게가 실리는 장내 연결축. 나라별로도 비교가 가능한데요. 아프리카 아이들과 유럽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한 결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유럽 아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알레르기, ADHD, 자폐질환 등이 유럽 아이들에게는 많은 이유가 미생물의 다양성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죠. 이유인즉슨 너무 깨끗하면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긴데요. 주부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장내 미생물의 사막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몸을 살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인스턴트 식생활과
항생제 오남용의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병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변 이식인데요. 변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덩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분변 이식이 바로 장기 이식이라고 할 만큼 명성이 높아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분변 이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미생물의 싹조차 존재할 수 없는 사막 같은 장에 생태계가 풍부한 분변을 이식하여 주어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만 된다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왕성해지겠죠. 그럼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항생제가 듣지 않는 장염, 대변 이식술로 80%나 치료한 사실이 있고요. 크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자도 90%나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약 1만 명의 환자가 미국에서 분변 이식을 받았는데요. 암이나 알츠하이머처럼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치료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병통치는 아니며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변도 어떻게 팔아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누구나 변은 볼 수는 있지만 팔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한 변이 없다는 거죠. 이런 변이 있나? 미국의 대변은행 오픈바이옴에서는 한 변당 40달러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명의 변을 지원하면 5명에서 4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웬만한 대학을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네요. 내 몸이 바뀌려면 장내 미생물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제 아셨죠? 요즘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분변을 이식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고른 제품과 비교 분석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쉽게 알려주는 엄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